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아파트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다. 그것은 많은 언론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경매로 낙찰받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 매매 시장이 좋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매매로 사기 어렵다. 또 매물도 별로 없다. 그런데 경매로 조금 낙찰가를 높여서라도 낙찰을 받겠다. 그러면 권리상의 문제 깔끔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낙찰을 받고 경쟁률도 높아집니다. 반면에 일반 매매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일반 매매도,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경매로.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7억짜리다. 그러면 일반 매매도 뭐 한 6억 8천, 7억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 주춤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금액은 좀 부담스럽다. 그럴 때 만약에 7억짜리가 한번 유찰돼서 20% 저감되거나 또는 30% 저감돼서 최저 매각 가격이 가령 한 5억 원이다. 이런 아파트 가령 뭐 한 5억 7천, 6억 천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낙찰 받을 때부터 시세 차익을 보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신축의 아파트이면서 브랜드 그리고 대단지인 아파트를 위주로 4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신축은 옳다. 그런데 싸게 사는 게 옳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 유익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축, 그리고 대단지 브랜드, 서울 아파트 4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축이라고 한다면 10년 이내 지어진 아파트. 물론 뭐 1년 됐다, 3년 됐다, 5년 됐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10년 이내라고 한다면 여전히 신축,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축의 웬만하면 대단지, 웬만하면 브랜드, 아파트 경매 4건. 부동산 경매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망할 것 같다. 그래서 저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책을 보면서 이론을 마스터하시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언급했던 NPL, 부실채권 투자를 더하면 정말 최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첫 번째 아파트는 구로구 항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구로구 항동의 한양 수자인 에듀힐즈 6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전용이 25.7이니까 통상 33평형 아파트, 대지권 18.69니까 대지권 상당히 많아서 쾌적한 아파트일 것 같다. 감정평가액은 8억 7천만 원, 한번 유찰된 6억 9천6백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다만 이제 시세 파악은 국토부 실거래가 그리고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 한 3군데 들러서 시세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등기부의 빚이 한 10억이 넘어가서 사실상 깡통 아파트. 관심 있다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요럴 때 또 사람들이 입찰장에 많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찬스일 수 있다. 그럴 때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죠. 5호선 목동역 근처에 있는 남부지방법원 입찰법정에 가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산, 5년차, 신축, 좋죠? 17층 중에 6층, 좋고, 전용 대지권, 단지도 크다.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그리고 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 느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위치는 여긴데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항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약간 택지 개발된 곳이네요. 이름도 그렇게 있네요.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다만 이제 약간의 아쉬운 것은 지하철역 1호선 역곡역에서 걸어오긴 좀 멀어 보이죠? 그리고 7호선 천왕역에서도 약간 걸어오긴 멀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마을버스 타면 뭐 곧바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어떤 녹지 비율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초등학교도 끼고 있어서 그런 점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11월 26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된 하모씨가 있는데 일단 뭐 전입신고 자체가 느리니까 특별히 문제 없고 나머지 코멘트 특별히 문제가 없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 은평구 녹본동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 녹본동의 북한산 푸르지오 17층에 위치한 아파트. 층수가 또 좋아 보이네요. 32평형 전용 25.71 대지권. 감정가는 10억 3천만 원. 한 번 유찰된 8억 2,400.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12월 17일 날 서부지방법원은 5호선 애호개역 근처에 있죠? 자, 이 아파트는 2016년산. 그러면 8년 차. 괜찮죠? 20층 중에 17층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대단지도 좋아 보인다. 농협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없어지고요.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도 없어 보인다. 자, 이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 좋고, 뒤에 또 녹지 비율, 산도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W세권 불광역에서 도보로 한 8, 9분. 마찬가지 사무소 녹본역에서도 8, 9분 거리 역세권의 아파트인 것은 더더욱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6년 3월 10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 순발력 있는 임장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체크하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아파트는 송파구 장지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위례 신도시 송파 푸르지오 4층에 위치한 아파트 43평형 전용 32.85 대지권이 많아서 쾌적한 아파트일 것 같다. 감정가 17억 원, 한 번 유찰된 14억 2,400만 원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12월 16일에 입찰하면 됩니다. 이 아파트는 2015년산, 9년차. 괜찮죠? 29층 중에 4층, not bad. 자, 32, 좋고요. 대지권 좋고, 단지 크기도 좋습니다.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특별히 떠안을 건 없다. 아, 그런데 의외로 체납관리비가 1,500만 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낙찰자는 이 체납관리비 중에 3년치 공용 부분만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관리사무소 가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이 아파트는 여기 8호선 남위례역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히려 더 가까운 곳에 5호선 거여역이 있습니다. 천이 있어 좋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스타필드 시티 위례도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5년 11월 6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떠안을 것은 없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아파트는 강남구 자곡동의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뭐 교수마을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자곡동에. 이 아파트는 강남구 자곡동의 강남 자곡 힐스테이트 14층. 전용이 25.53이니까 통상 33평형 아파트. 대지권이 반절이 넘어가니까 쾌적할 것 같다. 12억 9천. 한번 유찰된 가격. 자, 이 아파트는 2015년산 9년차 괜찮죠? 18층 중에 14층 좋고 요게 이제 복층형인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 위에 부분 깔끔할 것 같고요. 대단지의 아파트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삼성생명보험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느리니까 후순위. 그러나 뭐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명도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이 아파트가 좀 싼 이유는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녹지뷰는 너무너무 좋은데 뭐가 없다?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지하철역 수서역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강남이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의 어떤 학군 또는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타 강남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참고하시고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2년 8월 11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 느리니까 후순위 임차인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고 요건은 13층 하부와 14층 상부의 복층 구조 아파트로 이용 중에 있다. 어떻게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점.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 한번 유찰된 아파트 중에 신축 그리고 브랜드 대단지 또 역세권인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아파트 물건들을 직접 현장에 가보고요. 실제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감정가가 시세랑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3번 유찰된 80%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시세가 감정가랑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권리상의 문제 없고 물건상의 하자 없다면 뭐 한 82, 3%의 낙찰을 받는다면 아주 좋은 그러한 입찰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입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이런 것들은 꼭 해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될 때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에 가보기를 기대합니다. 열정적이고 집요함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 투자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경매 재테크는 경매 탈탈탈